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2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6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의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 하나 보일 겁니다. 포토샵을 작업할 때에 집에서 작업할 때의 환경과 시험장에서의 작업 환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보는 거 꼭 알고 계시면 좋겠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모 단추 누르시게 되면 현재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주면 좋겠는데요. 시험장에서 맨 처음에 리셋 에센셜이라고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 모두 초기화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의 경우에도 조그만 화살표 보일 텐데요. 이 친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한 줄로 두 줄로 보기 편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곳으로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이 뜰 거니까요.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대화창이 뜨게 되면 왼쪽에 있는 부메뉴들 하나씩 누를 때마다 그 옆에 있는 옵션들이 쭉 나열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컬러 테마예요. 그래픽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보통은 작업을 많이 하지만 저는 문제풀이 하는 동안에는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아래쪽에 옵션 창 보시게 되면 오픈 다큐멘트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여러분들은 아마도 V체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문제지를 푸는 동안에 이렇게 눈에 보이라고 창문을 따로 띄워놓고 저는 작업창을 따로 열기 때문에 탭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V체크 해제.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브러쉬로 문질문질할 적에 그 브러쉬의 크기가 이따만큼 큰지 요따만큼 작은지가 직관적으로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멀 브러쉬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요. 프리사이즈의 경우에는 십자가 형태로 나 지금 여기 있어요 라고 위치감만 조절을 해줍니다. 노멀 브러쉬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형태로 계속 보인다면 여러분의 키보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컨트롤, 쉬프트, 캡스락 보이시죠? 캡스락 키가 켜져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십자가 형태로 보여요. 캡스락 키는 꺼놓으시길 권합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문제에서 400픽셀, 500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를 줍니다. 눈금자 꺼냈을 때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문자를 입력할 적에 그 문자의 크기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 배치할 건지 이렇게 선들을 뽑으실 적에 그 가이드라인이 배경 색깔에 묻혀서 잘 보이지 않는다면 가이드라인의 색깔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 그리드 이 친구를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를 확인해 볼 수 있죠. 대비되는 잘 보이는 색상으로 바꿔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이프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친구에 V체크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V체크 해제시켜 놓으세요. 한글 글꼴의 경우에는 궁서, 굴림이라고 한글로 보여줘야 찾기가 편하겠죠? 이 친구가 V체크가 되어 있으면 궁선대 GUNG, 궁이라고 영문으로 굳이 써 있을 거예요. 요거는 V체크 해제시켜서 한글로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옵션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작업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을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파일의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윕스 폭은 4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500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는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 거 제대로 설정된 거 꼭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혹시라도 개체들을 배치할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놔야 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으실 경우에는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거기에 있는 룰러스를 꺼내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이게 될 거예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G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2급의 1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창문을 이렇게 따로 띄도록 옵션을 바꿨기 때문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을 거고요. 창문을 혼자 넓게 쓰는 분들의 경우에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불러올 거니까 오픈.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에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2급의 1번을 불러올 건데요. 이미지를 불러오고 나서 크기를 좀 유추해 볼게요. 폭이 넓어 보이니 우리의 종이하고는 사이즈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폭이 600, 우리는 400짜리인데 여기에 폭이 많이 크죠? 얘를 400으로 맞추게 되면 높이값이 같이 쪼그라들어요. 우리 종이는 높이값이 500이죠. 자, 500이라고 맞췄더니 폭이 좀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려서 안 보여도 되니까 이렇게 남게 낙낙하게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OK 단추 눌러서 사이즈 살짝 줄어들었고요. 창문이 따로 있다 보니까 저는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오세요 라고 그냥 바로 끌어다 놓을 수 있을 거고요. 혹시 창문을 커다랗게 혼자서 쓰는 경우에는 몽땅 다 컨트롤 A라고 하시면 빠딱빠딱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어디다가요? 내가 마련한 종이에다가요. 컨트롤 V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 불러오실 수 있을 거예요. 외부의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지멋대로 들어가 있는데요. 나중에 레이어들이 많이 쌓이면 누가 누군지 헷갈리니까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는 걸 권합니다.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바뀔 준비가 됐죠. 2급의 1번이라고 이름을 임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헷갈려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때그때 바꿔주도록 할 겁니다. 장난감을 복제해라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군요. 퀵 셀렉션으로 빠르게 문질문질해서 요만큼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조그만 경우에는 여러 번 문질문질해야 되는데요. 브러쉬의 크기를 바꾸는 단축키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여러분의 키보드 엔터키 주변에 보시면 열려라 네모 가로와 닫혀라 네모 가로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네모난 가로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열려라 닫혀라 누르시게 되면 커지고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커다란 브러쉬의 경우에는 한 방에 팡팡 선택이 되니까 선택이 훨씬 더 쉽겠네요. 복사할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는데 포토샵에서는 복사할 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레이어 추가된 거 보이시나요? 얘는 복제된 거니까 이름을 복제라고 바꿔놓도록 할게요. 바꿔놓은 친구의 크기를 조절하려고 합니다. 에디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자유롭게 바꿔줄 거예요.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 친구는 단축키 워낙 많이 쓰니까 외워놓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그 크기를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의 조절점 점에다 대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데요. 이 친구가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르시면 무조건 정비율로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크기를 살짝 줄였고요.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줘야 되겠네요. 빙그르르 돌려주시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줍니다.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배치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쉐입들을 좀 깔아보도록 할까요? 커스텀 쉐입 도구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 옵션들이 보일 거예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옵션 확인하시고요. 색깔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설정이 끝났으면 이제 쉐입을 찾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고양이의 발바닥 모양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발바닥 모양의 색깔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는 건 그 때문이군요. 발바닥 모양을 찾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역시 만들어지는데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하시면 되겠죠. 크기를 바꿀 때 단축키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컨트롤 T.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 값을 정해줘야 될 텐데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면 쉐이프 만들어져 있고요. 그 친구가 까망색이네요 라고 썸네일 보이고 있죠. 미리 보기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색상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레이어의 스타일도 올록볼록이 베벨 앤 엠보스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이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베벨 앤 엠보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발바닥이 볼록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하나의 발바닥을 잘 만들었으니까 복사해서 쓰도록 할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복사가 될 거고요.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이 친구는 크기나 방향, 위치 조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 값을 바꿀 겁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 나머지 쉐입도 찾으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가셔서 고양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으시고요. 여기다 쓸 겁니다. 위치를 클릭하시게 되면 글씨를 입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썼으면 엔터를 치시면 될 텐데 키보드에 엔터가 두 개가 있죠?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엔터를 치게 되면 다 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레이어 스타일로 지정을 했는데요. 색깔 값이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색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콩 찍게 되면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뜰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이 친구들을 콩콩 찍어서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투명도를 얘기합니다. 물을 얼마나 타서 투명하게 보여줄 건지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색깔감만 바꿀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만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색깔 값이 그라디언트 물들었는데 우리 거는 위쪽 아래쪽 이렇게 물들어 있네요. 앵글 값을 조절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선의 두께 값과 색깔 값 정할 겁니다. 오퍼시티 투명도를 주세요라고 했네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오른쪽 끝자락에 오퍼시티 투명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100% 진하게 보여주세요라고 되어 있는 걸 70% 살짝 물을 타서 투명하게 보여주세요라는 거군요. 위치 적당히 배치를 하시고요. 결과물 보시고 레이어의 스타일 빠진 게 없는지 순서는 틀어진 게 없는지 쭉 한번 보세요. 다 됐다 싶으시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될 텐데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400에 500짜리 커다란 친구는 JPG, 40에 50짜리 10분의 1로 줄인 건 PSD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현재는 커다란 상태이니까 그대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면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라는 폴더 있다라고 했으니까 경로 맞춰서 저장을 하시되 파일의 이름은 처음 줬던 그 순서 그대로 주면 되는데 포맷이 다르죠. 포맷은 JPG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저장이 끝나게 될 거고요. JPG 옵션에서 퀄리티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케이. 10분의 1로 이미지 줄이도록 할까요? 이미지 사이즈 가시게 되면 이렇게 400에 500짜리 40이라고 바꾸면 하이트도 50이라고 바뀌게 될 겁니다. 오케이 하셔서 손톱만큼 작아진 거 확인하시면 파일을 다시 한번 저장하시면 되겠죠? 세이브. 저장하는 경로와 파일의 이름 그리고 포맷까지 확인을 하셔서 저장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 400에 500짜리 똑같네요. 새로 하나 만들까요? 왼쪽 꼭대기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폭은 400이고요. 높이는 500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오케이.
두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이렇게 액자가 나오죠. 액자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눈금자가 꼭꼭 필요합니다.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셔서 룰러스 눈금자를 켜주실 수 있을 거고요. 액자부터 제작을 할 거예요. 그 액자를 기준으로 해서 개체들을 올리고 내릴 거니까 액자 소스 2급에 2번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가 우리 거 폭을 400짜리 맞춰놨는데 좀 더 커 보이죠? 이 친구는 크기를 좀 줄여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입니다. 라고 했더니 높이 값도 적당히 줄어들었네요. 오케이 단추 누르면 작아질 거고요. 저는 이동 도구 이용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을 겁니다. 가지고 온 친구의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기를 권해요. 얘는 2급에서 갖고 온 거고요. 요 친구의 액자 하나 필요하니까 복사해서 써먹을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하나 만들어진 거 보일 텐데 요거는 이름을 액자라고 바꿔주도록 할게요. 문제에 보시면 액자에 대해서는 필터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보겠습니다. 필터 메뉴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가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갤러리들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자이크 타일을 찾으시면 될 텐데요. 아티스틱부터 순서대로 쭉쭉쭉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모자이크 타입은 텍스처 안쪽에 있네요. 어느 정도의 구멍을 내야 액자처럼 보일지는 대략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맞춰주시면 될 텐데 사방으로 50만큼씩 떨어져 있어 보이죠?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눈금자의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고요. 50 정도 위치에다가 쭉쭉쭉 뽑아 놓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질질질 끌고 가면 선이 딸려 나올 거고요. 50 위치에다가 대략 맞춰주세요. 네모나게 선택해서 구멍을 낼 거니까요. 렉탱글 맞기 뿅 누르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모서리가 많이 뾰족한데 결과물에 보면 살짝 둥글죠. 선택한 거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셀렉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모디파이 수정할 겁니다. 어떻게요? 스무스하게요. 모서리를 얼마만큼 둥글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정하시면 돼요. 10만큼 주겠다, 5만큼 주겠다 라고 숫자 값을 주시고 오케이 하셔서 둥그러진 형태를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시고 다시 만드시면 되겠죠. 일단 저는 10 정도로 값을 줬고요. 안쪽에 반딱거리는 모자이크 된 고양이는 없애버릴까요? 딜리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빵 뚫리면서 아래쪽에 있는 고양이 비쳐 보입니다. 액자에 대해서 안쪽에 테두리를 주세요라고 했는데 레이어 스타일은 따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선이 아니라 그냥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있는 스트로크를 쓸 거예요. 립스는 5 픽셀이고요. 색깔을 정하시면 되겠죠. F6개 흰색입니다. 여기에서 로케이션은 어떤 곳에 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액자의 입장에서 보면 요 액자의 안쪽에 선이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요. 어찌됐든 찜찜하시면 그냥 센터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 줘라 라고 되어 있군요. FX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줬습니다. 더 이상은 번쩍댈 필요가 없죠. 선택한 거 셀렉트에서 그만 선택할란다 디셀렉트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반짝거림이 멈출 거예요. 색상 보정을 위한 2급의 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 2급의 3번 열기. 고양이 이 아이콘 가지고 올 적에 뒤쪽에 배경이 하얀색으로 단색이네요. 그럴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고양이를 문질문질하는 것보다는 매직원드 마술봉을 이용해서 가장자리에 있는 흰색을 한꺼번에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흰색이 좀 떼탄 흰색과 밝은 흰색 여러 가지가 있다면 톨러런스 값이 넓어야 되겠지만 지금은 순색에 가깝죠. 우유빛깔이기 때문에 톨러런스라고 하는 허용치가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져가려는 건 흰색 부분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죠. 선택한 걸 반전할게요. 셀렉트 메뉴에 가셔서 네 번째 줄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흰색 부분만 빼고 나머지 가져갈 거예요 라는 뜻이 될 거고요. 아무래도 연습 삼아서 파일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저작권에 대한 설명글이 좀 나와 있네요. 이 친구는 실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나와 있진 않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 2급에 3번에서 가지고 왔고요. 크기를 변형시키고 싶습니다. 컨트롤 T. 조절점 이용해서 쭉 당겨주시면 되는데 비율 깨지면 안 이쁘죠? 쉬프트를 눌러주시는 동안에는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겠습니다. 방향을 반대로 봐야 되네요. 오른쪽 버튼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켜 줍니다. 고양이의 모자 색깔이 초록색이네요. 이만큼이요 라고 문지르르 문지르르 하셔서 그 친구에 대해서 색상 값들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어저스트먼트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휴 세처레이션 색상 값을요 라고 선택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시게 되면 색상 값 초록색으로 물드는 게 확인이 될 텐데 다만 요 초록색으로 물드는 상황이 가운데 있는 요 띠는 색깔이 바뀌질 않네요. 전반적으로 모두 다 색깔이 똑같았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강제로 모든 색깔이 다 그 색깔을 입게 되는 거예요. 초록 색깔로 물들였습니다. 선택 해제할까요? 셀렉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시게 되면 선택 해제가 끝날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이 드랍 섀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 그림자 효과 줄 거예요. 2급의 4번 불러올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2급의 4번 열기. 여기에서는 깜장색이 쭉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는 게 빠를 것 같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할 겁니다. 쉬프트 눌러주셔야 비율 깨지지 않을 거고요. 반대 방향으로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려면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결과물을 보니까 2급의 4번 이 친구는 액자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그 레이어는 액자 아래쪽에다가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질질 끌어서 액자 아래쪽으로 배치했고요. 2급의 4번의 경우에 레이어 스타일이 아우터 글로우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 스타일도 맞춰주도록 하죠. 글씨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능들을 다 적용을 했는데 보아하니 이렇게 꾸깃하게 구겨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그 글자에 대해서 별 언급이 없을지라도 구겨주는 작업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셔야 됩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계시면 위쪽에 옵션이 쭉 열릴 거고요. 거기에서 구겨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웹 텍스트 기능이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현재는 스타일이 아무것도 안 잡혀 있는데 이 친구를 아크, 아치 기능들 보시고 결과물과 똑같이 보이도록 밴드값 조절하시면 되겠죠? 배치가 끝나셨으면 효과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 순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작업에 필요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들은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네요. 보여주세요 뷰 메뉴에 가셔서 클리어 가이드라고 하게 되면 안내선들이 다 지워졌죠. 눈금자도 마찬가지 뷰 메뉴에 가셔서 룰러스를 꺼주시게 되면 오롯이 작품만 남습니다. 파일을 저장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라이브러리의 문서 안에 GTQ 방에 파일을 저장할 거고요.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EG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10분의 1로 이미지는 줄여서 PSD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40입니다. 라고 줄여주면 높이 값도 50으로 줄어들 거예요. 다시 한번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세이브. 경로와 이름 그리고 포맷까지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600일 400짜리 용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붙여줄게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윕스 폭은 600에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배경의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정경색을 하나 뽑아가지고 색깔을 채워주도록 할게요. 지시가 되어 있는 건 336633 짙은 녹색이군요. 채워주겠습니다.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채워주겠습니다. 필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 채우겠습니다. 오케이. 2급의 5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소스 불러오겠습니다. 이미지의 크기가 우리 거 종이보다 좀 커 보이는데요. 이미지의 크기는 룰러스, 눈금자가 켜져 있으면 좋겠죠. 단축키를 좀 사용을 해볼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우리 거 종이에서도 컨트롤 R 누르면 눈금자가 이렇게 보이니까 600짜리보다 크구나 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니까 이미지를 좀 사이즈 맞춰오도록 할게요.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습니다. 높이가 약간 모자라네요. 하이트 높이를 400이라고 했더니 폭이 약간 남습니다. 낙낙하게 데리고 오시길 권합니다.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데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외부의 이미지 가지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지멋대로 바뀌어 있죠. 2급의 5번에서 가져왔어요 라고 이름을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필터 메뉴에 가시면 필터를 바꿔줄 수 있죠. 필터 갤러리 앞서서 사용했던 필터를 똑같이 쓰려면 첫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필터를 적용할 거라면 다시 세 번째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셔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텍스처 그룹에 있는 텍스처 라이저 레이어에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미지의 일부분을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이미지를 보아하니까 위쪽에 있는 고양이는 뚜렷하게 잘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돌 바닥이 지금 아래쪽에 초록색 이미지 묻어서 가려져 있죠. 마스크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이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쓰겠다라고 콩 찍어주시게 되면 하얀색 마스크를 썼고요. 하얀색 마스크의 경우에는 내 이미지를 하나도 가려주지 않아요.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내 거 이미지가 가려집니다. 그러면 얘를 부드럽게 가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마스크를 선택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걸 부드럽게 칠해주겠다 그라디언트 선택하시게 되면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흰색 검정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색깔이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라고 콩 찍으셔서 흰색과 검정색, 검정색과 흰색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하시고 나오시면 두 가지의 색깔로 대비가 된다. 하얀색의 경우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고양이는 잘 보일 수 있도록 흰색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돌 바닥은 안 보이도록 가려줄 겁니다. 검정색으로 가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라디언트의 시작이 검정색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하고 세로 방향 흐릿하게 지워주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해서 쭉 당겨주시면 아래쪽에 내 사진이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2급의 6번 가지고 올까요? 깜장색의 고양이는 단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매직원드를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콩 찍어주시게 되면 고양이만 오롯이 잡히게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데려다 놓을 거고요. 레이어 스타일 이너 글로우라고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를 눌러주셔야 그대로 비율 유지해서 줄일 수 있죠. 대략의 위치는 좀 맞춰주세요. 우리의 깜장 고양이는 200을 넘어가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대략의 위치를 맞춰서 배치를 하셔야 감점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배경의 색깔이 단색이로군요. 매직원드 이용해서 배경 색깔을 선택했고요. 선택한 건 배경을 가져가려는 건 아니니까 선택을 뒤집어 줘야 되겠죠. 셀렉트에서 인버스라고 뒤집어 주시면 안쪽에 있는 친구들만 남아요.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고요. 모양들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프, 커스텀 쉐입 이용하시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을 사용하실 적에 위쪽에 있는 옵션 꼭 확인을 해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니까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으니까 필, 선은 없습니다. 스트로크는 짝대기, 그리고 나서 쉐이프를 찾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리셔야 비율이 깨지지 않아요. 모양을 만들면서 레이어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장난감 밑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죠? 질질질 끌어서 아래쪽에다가 배치하시면 이렇게 밑에 깔리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쉐이프를 넣어놓고 나서 색상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 맞춰주시면 돼요.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누를 거고요. 여기다 쓸 겁니다. 라고 위치 찍을 겁니다. 지시사항에 글자의 색깔이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요만큼, 조만큼 따로따로 글자의 색깔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블록 잡아서 따로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건 다 했는데 이렇게 약간 꾸깃한 느낌이 드는 건 지시에 안 나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웹 텍스트 이용해서 가장 비슷한 아이를 찾아주세요. 전체적으로 배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레이어의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쭉 확인을 해봅니다. 쓸데없는 가이드라인이나 눈금자는 지워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큰 이미지는 JPG 10분의 1로 줄이는 건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하겠습니다.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커다란 이미지는 JPEG 선택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JPG 포맷은 끝났고요. PSD 이미지를 줄이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짜리로 쪼그라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앞서서 풀었던 3번과 같습니다. 600에 400짜리 마련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죠. 4번입니다. 단위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폭은 600에 하이트 높이는 400입니다. 오케이. 소스를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눈금자 필요하신 분은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를 꺼내 놓으시는 게 좋겠고요. 이미지의 크기가 얼추 비슷할 경우에는 그냥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은 그때그때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필터 가서 러프 엣지
2급의 11번의 경우에는 경계선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이럴 때는 내가 직접 그려주는 올가미 도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폴리건 라쏘 툴을 이용해서 클릭해서 가지고 오시는 게 빠를 수 있습니다. 이급의 12번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형 안에 갇혀 있군요. 그럴 땐 굳이 고양이를 잘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들여다 놓을게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갖다 놓을 거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크기만 좀 줄여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정. 방향을 거울처럼 반사시켜 줘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즌탈. 꽃 모양의 도형을 그려서 그 모양대로 잘라주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클리핑 마스크를 하실 적에는 레이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에 깔려 있을 거고요.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2급의 12번 고양이 그림을 더 위쪽으로 올려놓을 거고요. 그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꽃 모양으로 이미지가 잘려서 보일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원하는 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2급의 12번 이미지는 필터 페이셋이라고 하는 단면화를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필터에 가시게 되면 저희가 늘 만나봤던 친구는 필터 갤러리에서 거의 다 있는데요. 필터 갤러리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싶으시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필터예요. 여기서 픽셀레이트라고 하는 곳에 가시면 페이셋 단면화가 있습니다. 도형만큼 잘 이루어서 보이는 작업도 했으니까 도형에 대한 것도 하는 김에 마저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레이어 스타일을 도형에다가 얹도록 하죠. 스트로크.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끝나고 나면 다른 도형이나 이미지를 얹을 때에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다음으로 얹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세요. 2급의 13번의 경우에는 불투명도도 있습니다. 레이어에서 오퍼시티 값을 낮춰주시면 돼요. 나머지 쉐입들도 작업해 주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필요한 모양 찾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글자에 대해서 크기가 서로 다르고 색깔이 서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아이가 작은지 큰지 색깔은 어떤지를 구분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들의 배치 그리고 레이어 효과 빠진 게 없는지 순서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미지 커다란 아이는 JPG로 저장하는 거죠.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주시고 포맷을 JPG로 바꿔서 저장을 할 거고요.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줄여서 포토샵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네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6월달 B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